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7위를 지금부터 차례차례 볼까요? 어제 김남국 의원이 많은 양의 해명 자료를 내놓았지만 이번 의혹의 핵심인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은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여전히 뒷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 전문가 출신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면 예금이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감소할 때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언제, 얼마. 공직자 재산 등록의 핵심은 자금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소에서 왜 김남국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 이상거래로 탐지했을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어제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조금 다른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김남국 의원은 애초 여러 해명 중에 현금화한 건 대선 기간에 440만 원뿐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해명해 보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다 팔아서 그걸로 코인을 샀고 코인이 오르니까 거기에 원금을 해소해서 전세 보증금을 지출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왔다. 그럼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한 건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해명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8억 상당이라 그러는데 8억 상당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금화 부분에서 제외하고 440만 원만 얘기했다는 걸 현금화의 개념을 모르시는 건가? 지금 와서는 이제 인출한 것만 현금화라고 아예 개념을 아예 다르게 잡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 쓴 건 명백한 현금화기 때문에 소명에 있어서도 의문점이 이제 확실히 더 추가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예. 그리고 주식 판매 대금에 대해서 지금 이용우 의원이 짚어준 부분이 상식적이고 굉장히 정확해요. 예. 그게 그럼 예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신고했을 때 그거를 주식 판매 대금과 국회의원설의 급여라 그랬는데 그 부분만큼을 지금 코인을 다시 샀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으면 그 신고 내역도 잘못된 것이고 예. 그리고 나중에 신고했을 때도 그만큼의 돈이 다시 코인으로 들어갔으면 예금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아요. 그러면 예. 신고 때 항상 그 주식 판매 대금이 예금에 들어가 있는 그 액수만큼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금 예금 액수를 맞춘 게 아닌가. 예. 사실상 이거 지금 재산 공개 제도를 지금 잠탈해 가지고 국민 속이는 행위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해명이 여태까지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 이 그래픽 저희가 자주 쓰게 되네요. 저희가 지난 어린이날부터 이거 의혹 쭉 제기했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것만 보면 별 이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증권 9억 팔아서 거기 대략 여기 예금이 한 10억 가나 늘어났으니까 주식 판 돈이 예금으로 갔겠구나. 근데 이 분명히 계속 석연치 않은 부분이 주식 판 돈으로 코인 투자했다는데 그럼 여기서 분명히 9억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 그럼 김남국 의원 해명은 결국 이 9억 주식 팔아서 코인 투자를 했고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코인 투자해서 어떤 수익을 냈고 그럼 여기에 9억의 수익을 낸 돈을 갑자기 예금에 또 갖다 넣었다. 그럼 아까 구자랑 변호사 말처럼 결국 이 재산 공개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 두드러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에는 번 돈을 일단 원금만 해서 예금에 갖다 놓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 모든 시기에 그 내용을 김남국 의원이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떤 시기에 얼마를 사서 얼마의 이윤을 남긴 건지 그런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되고 예. 딱 그냥 그 팔았다, 샀다, 그리고 그걸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되니까 저 부분의 공백, 그러니까 최초의 그 LG 디스플레이의 주식 한 9억 8천 정도를 가지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런데 재산 등록에는 주식을 판 돈과 기타 월급 같은 걸 모은 돈이 또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일정한 이윤을 얻었고 그걸 현금화해서 그 주식을 판 돈과 비슷하게 맞춰서 재산 등록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2022년 예금에 대략 그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추론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쨌든 밝히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그 딱 대선 시기에 내가 얼마 440만 원만 찾았다. 이건 고식이고 예. 그 전 단계에서의 이 가상화폐를 사고 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윤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디다 어떻게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명 같은 게 있어야 저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고 주식 9억 팔아서 어떤 코익 수익을 했고 그걸 또 가져왔다. 일단 원금 회수해서 여기다 갖다 넣었다 다시.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정석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거 위믹스를 도대체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얘기하면 뭐 저희가 얘기하는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해소가 될 텐데 왜 공개를 안 한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뭐 김남국 의원 자체는 그런 사고 파는 내용들을 공개를 했을 시에 가상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주장할 수는 없고 본인이 충분하게 밝힌 정도 수준이면 재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은 충분히 밝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밝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 매체 보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초기 투자를 김남국 의원이 했을 때는 초기 비용으로 들어간 거를 가지고 위믹스를 샀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코인들을 말하자면 산 거죠. 그중에 위믹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위믹스만 딱 떼서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인지 지금 사람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위믹스에 대한 거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죠. 위믹스를 투자한 만큼 9억을 본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 말은 그냥 다양한 코인들을 분산 투자했다. 그리고 그 코인들의 수익들이 저 정도가 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기에 오해가 될 수 있는 맹점들은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재산 등록 자체에서 가상화폐 부분들을 신고하는 의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금방 확연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계속 추측만 하면서 의혹, 그다음에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포함한 모든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내역 부분들을 좀 그냥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이건 좀 사족일 수 있는데 대선 자금 부분도 440만 원 현금 인출 부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 인출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TM에서 인출한 440만 원을 얘기한 것이다. 예. 오도상 그 440만 원 대선 자금하고 예. 연계되지 않았냐라는 현금화 말하는 것이고 거죠. 현금화죠. 근데 김남국 의원 자체는 이 자체를 현금으로 이체한 부분들은 인출과 다르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일단은 그런 예. 부분들인데 이걸 보면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을 할 건 아니지만 예. 김남국 의원이나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보는 것들은 예. 틀림없이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 향하고 있다.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통해서 이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캠프를 수사할 공산이 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그런 아니어서 우려들을 가지고 있다. 예, 뭐 이재명 대선 캠프 수사까지 갈지 말지 모르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현금화의 개념이 잘못된 것 같아서 사실은 아니, 거래소에 갔다가 이게 다시 무슨 땡땡은행 예금으로 들어오면 투자한 돈을 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현금화인데 뭐 단순히 지폐로 ATM기에서 받는 게 현금화는 아닐 텐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해명이 꼬리를 물고 의문투성이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게 궁색하다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조언을 드리면 김남국 의원이 해야 될 거는 예. 첫 번째는 위믹스를 포함한 가상화폐 투자한 부분들을 공개하고요. 예. 두 번째는 현금화에 대해서 괜히 뭐 말장난 하듯이 인출한 것은 현금화고 이체한 것은 현금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보면은 그냥 법률가들이 예를 들어서 예.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상식선에서 현금화면 현금화. 그렇죠. 정치인의 그렇게 언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예. 더 본인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금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용어 정리를 제가 아는 용어 정리를 해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검찰도 오늘 뭐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건 코인 이상거래 자료를 받아서 검토 중이고 실제로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단순히 돈을 많이 거래했다고 해서 이상거래가 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찰도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FIU에서는 이제 AI로 이걸 잡아내요. AI가 어떤 그 기록이 돼 있겠죠. 어떤 상황일 때 이게 이제 이상 거래인지 그걸 파악하는 건데 지금 보면 2021년도에 본인이 주식을 팔아서 그걸 투자했다고 이야기 돼 있습니다. 근데요, 2021년도에는 위믹스를 살 수 없었어요.
위믹스는 2022년 돼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빼서 했다는 그럼 뭘 어디를 샀느냐 일단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2022년도에 위믹스를 샀다 그러면 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인출해서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보면 그 할 때가 보면 굉장히 고점에 있을 때 했습니다. 거의 한 60억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을 갑자기 팔았는데 인출했는데 판가는 개념이 아니라 인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지금 6천 원대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FI에서 보기에는 이 어마어마한 80만 개에 달하는 코인이 이게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거 뭐 왜 갑자기 이러지? 라는 의심을 분명히 AI는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가 잡아내서 이거 지금 FIU에서 지금 이제 검찰에다가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이 김남국 의원의 투자 행태를 보면 거의 몰빵입니다. 30대, 30대 의원이 예. 자기 집 주식 파는 돈 거의 10억가 우리는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도 하기 어려운데 거의 9억, 10억 가까운 돈을 그냥 한 곳에다가 투자하고 다 빼서 또 한 곳에 코인에다가 왕창 투자를 해요. 아시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함부로 했다? 그러면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과연 이런 투자를 했겠는가? 그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걸 좀 덧붙여 보면 저거 제가 뉴스를 막 다 체크하다 보니까 분명히 위믹스 해당 코인은 2022년 1월에 이 해당 그니 본인이 가상거래소 이체했다고 하는 그곳에서 상장이 되는데 그때 살았으면 65 코인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 때문에 그럼 그 전부터 뭔가 다른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사고 판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봤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도 좀 충분히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